시중의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이야기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업무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시간 관리는 곧 학습 효과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업에 있어서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고 수행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집중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리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자녀들이 더욱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자녀의 시간 관리를 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시간 관리를 지도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내준 숙제 등 꼭 해야 하는 일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와 같은 이유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평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의 시간 관리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4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 게임 등 공부나 일에 집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자녀의 시간 관리를 방해합니다. 둘째, 지저분한 방이나 책상, 책가방 등 정리되지 않은 주변 환경도 시간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자녀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엉성하게 또는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경우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늦잠을 자거나 일을 미루는 경우, 사소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경우처럼 잘못된 습관과 생활 태도 등은 시간 관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가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각각 나누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일을 끝날 때마다 완료에 표시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먼저 일주일에 해당하는 표를 작성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이나 학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등은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고정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에 자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배치하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일은 모든 활동의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목표는 연간, 월간, 주간, 일간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간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일간 계획과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경우 왼쪽 표와 같이 추상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정 과목을 학습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시간에 맞게 공부 단위를 작게 나누고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빡빡하게 짜는 것보다 여유 시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 목표와 상관없이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집중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학습 환경,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경우 공부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부족, 집중하려는 대상이 아닌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잡념들, 이러한 것들은 자녀들이 집중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며 최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부터 시작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린 후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싫어하는 과목의 경우 처음에는 조금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량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의 흐름을 타서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공부 중 방해하는 잡념이 생긴다면 잡념의 종류와 내용, 그것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글로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거나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딱딱한 의자에 앉는 등 근육을 긴장시켜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가 공부를 하는 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락앤롤 패밀리 앱을 사용해 봅시다. 중요한 일은 없지만 습관적으로 켜보는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게임이나 영상 시청 등 학습과 무관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습하는 동안 락앤롤 패밀리의 잠금 기능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해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